안녕하십니까. ESUP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본 강좌는 가정, 민간, 관리동 다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민간하고 관리동을 가장 많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죠. 이제 아무래도 큰 시설이다 보니까 가정보다는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국공립 장기 임차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정도 국공립을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관리동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현재 가정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최소 2년 이내에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전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관련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국공립 어린이 장기 임차 지침서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만 보시면은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평가는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나 내용들, 그리고 관련된 양식 모두 다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 이 매뉴얼은 보건복지부나 관련된 지자체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매뉴얼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서류에 대한 작성법 또는 방법, 절차, 뭐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렇게 많이 확충을 하느냐, 네,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국공립이 많이 확장됨으로써 본인들이 원화 모집을 하거나 이런 경쟁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만을 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학부모들이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그간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서 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국공립을 많이 확충을 하게 되는데, 뭐 신설로 설립을 하려다 보면은 땅도 매입도 해야 되고 거기다 건물도 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공립 하나 짓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전환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많이 감축시키고, 또한 국공립이 너무 많이 신축되면은 기존에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 타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가 좋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국공립을 전환함으로써 양쪽의 문제를 다 해결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한 거죠. 자, 그런 관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 건물, 그러니까 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한해서만 국공립 전환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분하고 지분이 나눠져 있다, 이런 부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여기는 자기 소유의 건물에 설치한 어린이집만 한해서 뭐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관리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 있고 그 원장이 국공립을 전환 신청을 해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전환이 됐을 때 자기 말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이 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한 이거에 관련돼서 허위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허위 소문이 도느냐, 국공립 전환을 하면은 공개 위탁을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을 선출을 한다. 그래서 기존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분이 위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이게 법령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사람에게 운영권을 보장한다라는 것들이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좀 여기 살펴보면은 소유권 일부를 취득한다, 지분 형태로 이렇게 내용이 있잖아요. 근저당을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근저당.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있냐면은 국공립 전환을 시켜줬어요, 국가에서. 근데 그 원장님이 국공립 전환된 거를 더 홍보 삼아 다른 사람에게 그 건물을 뭐 3배에서 4배 이상의 돈을 받고 팔아요. 왜냐면 국공립 전환됐기 때문에. 이거 국공립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당신이 와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과 동시에 뭐 그걸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건물 더 비싸게 팔아요. 근데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또한 뭐 팔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죠. 그 원장이 함부로 그 건물을 판매하거나 매매하지 못하게, 또는 그 원장이 그 건물을 갖고 또 담보 잡아서 또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대출을 못 갚아서 그게 이제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을 잡고 그 근저당 잡은 비용을 이제 원장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함부로 매각하거나 뭐 담보를 잡고 이제 돈을 빌리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확보한다.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비용에 민간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가정은 5천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이제 근저당 설정비로 1억을 주고 또 기자재비라고 해서 1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1억 2천이 되겠고 가정 같은 경우는 6천이 되겠죠. 자, 여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가 건물에 있어서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됩니다.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고요. 전환이 안 되고, 그리고 국공립 신청 후 사전 적격 심사 전까지만 보완을 하면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정원 충족률이 6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국공립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니까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올해 62살인데 국공립 어린이집 뭐 전환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장기임차 같은 경우는 장기임차 만료 전까지 65세가 도래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게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까지는 이게 이제 국공립은 이제 정부에 있는 공무원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원장도 뭐 임기제 공무원 개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65세면 이제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나 봐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하여튼 65세 이상이 되면은 월급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임차가 보통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을 계산했을 때 만 65세를 넘으면은 안 된다. 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공립 전환에 관련된 절차는 사전 적격 심사가 있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 기준표에 의한 평가가 있습니다. 총 평가를 2번을 받아요. 여기 보시면 사전 적격 심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간이고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합은 통틀어서 사전 적격 심사라는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위탁 심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 기준표랑 똑같아요. 운영체 공식령 뭐 이런 내용들 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심사 기준표죠. 그래서 사전 적격 심사 같은 경우는 75점, 그리고 위탁 심사는 70점 이상. 그러니까 이 미만은 무조건 다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뭐 0명이라도. 자, 일단은 사전 적격 심사라는 게 있고 위탁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사전 적격 심사 이제 서류에 있어서는 이 양식이 있어요. 이건 다 이제 제공이 되는데, 전환 신청서 부침 1번, 그리고 리모델링 계획서 부침 2번, 그리고 운영 계획서 부침 3번, 이렇게 세 가지를 전환 신청, 사전 적격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서류에 대해서. 자, 어린이집이 있죠. 처음에 전환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제출을 해요. 증빙 서류와 함께. 그래서 시군구에서 신청 자격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전 적격 심사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를 합니다.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요. 전원 충족률이라든지 정보 공시 등 그 내용을 갖고 평가 항목에 맞게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조사를 해서 보육교사 처우나 시설 환경들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시군구에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전 적격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75점 미만의 시설을 제외해야 돼요. 75점 이상의 시설에 의해서 국공립 어린이 위탁심사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거하여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이 부분이 1차고 국공립이 2차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시도에서 이제 어린이 전환 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 담당자가 할 일인데 이거 뭐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단 사전 적격 심사에 의해서 75점이 넘은 사람들 미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국공립 어린이 위탁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만 일단 간단하게 제출하고, 부침 1번에서 부침 3번이 1차 서류인데, 그걸 제출하면은 그 시군구 담당자가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적격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75점 이상이 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2차 평가를 국공립 어린이 위탁심사 기준표에 의거하여 심사합니다. 이거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다 불러다 놓고 뭐 발표 평가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거기서 가장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은 시도에 올리는 거예요. 시도는 시청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동구, 서구, 중구가 있는데 각각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가장 점수가 좋은 사람들을 올리는 거예요. 시도에. 그럼 시도는 거기서 다시 심사를 배정해서 120%까지 선정을 해요. 그리고 복지부에 송부를 합니다. 여기서 결정짓는 게 아니라 복지부에 송부를 해요. 그러니까 복지부 안에 있는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지만이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되고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뭐 리모델링비나 근저당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돼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 내용만 한 번만 보시면은 이제 절차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가정합니다. 자, 전환 신청에 대해서 간단한 요약을 하면은, 자, 전환 신청이라는 게 있죠. 이건 사전 적격 심사에 관련된 전환 신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군구 심사가 있고 시도 심사가 있고 최종 선정이 있어요. 자, 아까 했던 걸 요약을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전환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양식이 부침 1번. 이건 양식대로 쓰시면 돼요. 리모델링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양식이 있어요. 부침 2번. 운영계획서 마찬가지입니다. 부침 3번. 근데 운영계획서는 어린이 위탁심사에 관련된 운영계획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3매 이내로 요약해서 작성하는 운영계획서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자산 및 부채에 관련된 서류를 아까 제출하라고 아까 양식들 다 내용 보셨잖아요. 자, 이게 이제 전환신청, 사전 적격심사를 받는 서류예요. 자, 여기서 75점이 넘으면은 이제 시군구 심사를 하는데, 자, 이렇게 쭉쭉쭉 평가를 하잖아요. 네, 위탁심사. 여기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들 다 불러다 놓아놓고 PT평가도 하고 운영계획서 평가도 하고 그 관련된 전체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70점 이상 또는 이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시도에 넘깁니다. 시도는 이제 시청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에 넘기겠죠. 그럼 거기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120%까지 선정을 한 다음에 복지부에 송부하고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 있어요. 이걸 한 표로 요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전 적격 심사표는 이거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 위탁 심사 기준표는 이거예요. 사전 적격 심사 기준표가 좀 생소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국공립 장기 임차에 관련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고, 국공립 어린이 위탁체 공통신원 기준표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제 유튜브나 카페 이런 데 많이 오신 분들은 아마 이건 그냥 지겹게 들었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차 사전 적격 심사, 그다음 2차는 위탁 심사, 공통신원 기준표를 기반으로 해서 평가하는 2차 심사가 요거.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부침 1번에도 부침 3번 서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전 적격 심사에 제출해야 될 서류. 그래서 부침 1번 전환 신청서, 부침 2번 리모델링 계획, 부침 3번 운영 계획. 여기 같은 경우는 3매 이내로 작성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제한 분량은 없고 보통 한 2매나 뭐 3매 정도 하시면 딱 좋습니다. 근데 이 양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양식들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뉴얼이나 그 양식을 보면은 부침 4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군구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지원자가 작성하는 서류들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저희가 원탑이라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관련한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교육을 제공받고 싶거나 좀 보고 싶다 또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탁 카페에 와서 정확하게 정보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채널 ESUP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강의들을 좀 더 많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지인과 나누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